네, 얼마 전에 낙찰됐었던 이 대치동 음마아파트 입찰 결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었고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런 현상들은요, 부동산 어떤 뜨거운 상승장에서 나타날 법한 그런 결과였는데 정말 놀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냥 음마아파트 요 한 건에 대해서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 음마아파트 입찰 결과하고요. 그리고 현재 부동산 시장과 그리고 경매 시장 요걸 한번 비교해 볼 겁니다. 이 경매 시장에서의 데이터는요. 이 부동산 시장하고 비례 관계로 그래프를 보이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뭐가 선후냐는 약간씩 다를 텐데 통계적으로 보면요. 경매의 낙찰가율이라든지 경쟁률의 경우에는 일반 부동산 시장보다는 약간 선행은 하고요. 그리고 하락장에서는 약간 후행을 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과연 아파트 가격이 앞으로 오를 거냐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이 있으실 텐데, 뭐 단적으로 경매 시장의 경쟁률과 낙찰가만으로 부동산 시장을 예측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어쨌든 부동산 시장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의 한 지표로 사용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음마 아파트 입찰 결과와 함께 현재 부동산 시장과 또 경매 시장의 추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임대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기에 따라 네, 보시면 먼저 중앙 2022 타경 1467이었습니다. 음마아파트 22동이었고요. 감정가 27억 9천만 원에서 2회나 유찰이 됐었습니다. 17억 8,560만 원. 45명이 응찰해서 26억 5,288만 9천 원이라는 정말 놀라운 입찰가를 보였어요. 자, 보시면은 2등하고의 가격 차이도 상당히 많이 났죠. 한 2억 한 4천만 원가량 차이가 났어요. 굉장히 좀 의지를 가지고 입찰가 써내신 것 같아요. 자, 26억 5,288만 9천 원이라는 낙찰가는 자, 보세요. 27억 9천에서 유찰돼서 22억 3천이었던 거였는데 이 금액을 넘겨 쓴 거죠. 네. 그래서 이 경매 시장에 하나의 불문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유찰이 여러 차례 되고 나면 경쟁이 많이 나왔을 때 전 차수 최저가를 더 넘겨서 낙찰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 네이버 부동산에 나온 매물가 정보 보시면은 현재 23억 9천까지 매물들이 나와 있고요. 조합 설립 임박을 했다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조만간 조합 설립 인가가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강남구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이기 때문에 조합 설립인가 이후에는 거래가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매수세가 조금 더 살아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보시면 여기 이제 오른쪽에는 실거래가가 나오는데 가장 고점일 때가 2021년도였던 것 같아요. 네, 요때 2021년도 26억에서 최고 28억 2천까지 거래가 되고 나서 서서히 가격이 빠지기 시작했고 2022년도 10월에는 21억까지 거래가 됐었습니다. 21억에 거래가 되고 나서 더 가격은 안 빠진 상태에서 약간씩 가격이 올라가죠. 올라가서 가장 마지막에 2023년도 5월에는 24억 3천만 원까지 거래가 됐었죠. 마지막 실거래가 대비도 보다도 거의 2억 가량을 더 써서 낙찰을 받았죠.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죠. 이럴 것 같으면 매매로 사지. 왜 경매로 사냐? 왜 더 비싸게 사냐? 물론 지금 음아파트 시장 분위기가 어떻고 지금 매입할 수 있는 매물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는 한번 나가봐야겠죠? 인터넷에 올라온 매물이 이미 매각이 됐거나 아니면 매도인들이 마음을 변심할 수도 있는 거니까 어쨌든 그런 건 변론으로 하고 마지막 실거래가 대비보다도 더 높게 썼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 겁니다. 자, 물론 경매로 샀을 때 더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실거래가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입찰하기도 하는데, 자, 일단은 대치동의 경우에는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경우에는 매매로 취득하게 되면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실거주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경매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매를 취득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리고 자금조달 입주계획서 제출 의무도 없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경매로 더 높은 금액에 입찰을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뭐 그 금액에 입찰가를 써서 낙찰받은 분의 뭐 마음이야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왜 그 금액에 받았는지는 우리는 추정을 해보는 거죠. 보통 이런 이유에서 그러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시장 분위기도 작년과는 좀 달라지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경매 시장의 분위기 먼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자, 먼저 2023년도 기간은요. 2023년도 1월부터 5월 22일까지 촬영일 기준으로 전일 기준에서 서울의 아파트로 한번 통계를 돌려봤거든요. 자, 보시면은 평균 낙찰가요. 이게 중요합니다. 평균 감정가 대비 낙찰된 비율. 서울의 평균적인 낙찰가율은 감정가 대비 14%라는 얘기입니다. 감정가가 10억이었으면 낙찰가가 7억 4천이었다는 뜻이죠. 작년 대비 많이 낮아진 거예요. 올해 아직 낮은 수준입니다. 작년 대비는. 서울 대비 강남구로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자, 보세요. 서울 대비 강남구의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은 많이 높아요. 82%로. 그러니까 서울 평균보다 강남구 낙찰가율이 높다는 거죠. 자, 요번에는 송파구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의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은 훨씬 높아요. 무려 95%가 넘고 있습니다. 사실 부동산 시장은요, 강남부터 움직이게 돼 있죠? 강남, 송파,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현재 높다는 겁니다. 서울 평균보다. 강남부터 움직이게 되는 건데 일반 부동산 시장보다도 경매 시장이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서울 평균보다 강남 그리고 송파구의 아파트 낙찰가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부동산 시장 전망의 한 중요한 시그널이 아닐까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반 부동산 통계는 어떻냐? 요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거 부동산원의 부동산 통계입니다. 보시면은 2022년도 1월부터 2023년도 3월까지의 현재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입니다. 기간은 이렇게 설정했고요. 지역별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인데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가 2022년부터 계속 2020년도 연말까지 하락돼 오다가 2023년도 들어서 반등을 하게 되죠. 예, 확실히 실거래 가격이 올라가게 되죠. 서울 보시면 서울도 뚜렷하게 상승 곡선을 보이고 있고요. 네, 부산도 미약하지만 약간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대구도 약간의 그래프가 반등되고 있죠. 하락이 멈추고 뭐 본격적인 상승이라기보다는 하락세가 멈췄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고요. 네, 인천도 하락세를 멈추고요. 대전도 하락세를 멈췄습니다. 네, 경기도도 하락세를 멈춰서 상승의 곡선으로 보여져요. 강원도의 상승세가 가팔라요. 네. 다른 지역보다 강원도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확실히 높아요. 자, 그러면 이어서 KB 부동산 데이터 허브라는 사이트 보시면 주택 거래량을 보시면 지금 2021년도, 2022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그래프인데 요게 2021년도 그래프예요. 2021년도 거래량은 훅 꺼져요. 그리고 요거 2022년도 그래프도 2021년도 정도는 아니지만 하락을 그렸는데 2023년도 보시면은 자 보세요. 쭉 상승을 해옵니다. 거래량이. 그래서 아래 보시면 지금 전국의 경우에는요. 거래량이 2023년도 1월까지는 25,000건 정도가 됐는데 41,000, 52,000건으로 2023년도로서 확실히 늘고요. 수도권의 경우에도 299건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상세 기준별 거래량 돼 있죠. 그래서 여기 아파트인데 아파트 거래량이 확연하게 2023년도 들어서 이렇게 늘고 있죠.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시장 심리, 전국 매매 가격 전망 지수를 보시면요. 자, 보세요. 여기 이제 2023년도 들어서 상승의 가격 전망 지수가 많이 높아졌네요. 자, 보시면 이게 4분위표인데
여기는 매도자 많고 가격 상승 전망, 아래쪽은 매도자 많고 가격 하락 전망.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가장 그 부동산 화랑장일 때는 여기에 그래프가 아마 나타날 겁니다. 매수자 많고 가격 상승 전망. 근데 보시면 아래쪽에 있던 이 원 표시들이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죠. 가장 큰 원형은 세종시가 되겠고요. 자, 요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요거 내려보시면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2023년도 1월까지만 해도 매도자 많고 가격 하락 전망으로 이쪽에 몰려 있다가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자, 2022년도 보시면요. 확실히 아래쪽 매도자 많고 가격 하락 전망 쪽에 있던 요 원 표시들이 이렇게 점점 네, 가격 상승 전망 쪽으로 약간 올라갔는 듯 싶다가 2022년도 하반기부터 굉장히 위축되죠. 네, 이렇게. 그렇죠? 그랬다가 2023년도부터 이렇게 위로 올라오게 되면서 살아나게 되네요. 물론 제가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릅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전반적인 경매 지표, 그리고 부동산 지표들이 작년과 다른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일시적일 수도 있고 장기적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금리가 이제 상승을 멈추고 동결되는 이런 전망들을 내놓고 있고요. 또 내년에는 금리를 인하한다는 이런 전망까지 나오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부동산 가격 내리는 것이 좋은지 상승하는 것이 좋은지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너무 급격한 하락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많이 접하시게 되는 깡통 전세 의 피해가 심각하게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너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도 사회적 문제가 되지만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도 그에 따르는 사회적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라서 이 부동산이 어쨌든 과거 이 오랜 세월을 통해서 하락과 상승을 반복해 왔지만 상승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지표라고 봐요. 왜냐하면 짜장면 값도 올라가게 되고 전반적인 물가는 오르게 돼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도 오르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런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완만한 상승, 완만한 하락 또는 안정세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얼마 전에 낙찰됐던 대치동 음마아파트가 이 강남권의 어떤 큰 하나의 시그널 또는 지표가 됐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매도하려고 하는 분들 계실 거고 매입하려고 하는 분들 계실 텐데 이런 경매시장의 통계를 통해서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경매하고요. 부동산 지표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경매에 관심을 갖게 되면 부동산 시장이 좀 더 빠른 이런 시그널을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매에 대한 또 권리 분석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 PL에드 원격 평생교육원에서는요. 경매를 보다 쉽고 접근성이 좋은 온라인을 통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저희 PL에드 원격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옥섭이란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경매 추천 물건 정보뿐만이 아니고 권리 분석에 관한 다양한 정보들도 제공받으실 수 있고요. 경매 최근에 심화 과정이라 그래서 경매 기초 단계를 마스터하신 분들에게 아주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 좀 더 깊이 있는 권리 분석 배울 수 있는 심화 과정 파트 1을 새롭게 출시하게 됐으니까 카페 가입만 해도 20% 할인 받으실 수 있고요. 기존에 수강생이셨던 분들은 30%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하실 수 있으니까 아래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저희 옥수업에 오셔서 다양한 부동산 관련된 교육 서비스 제공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